당신이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이것이 밥보다 혈당을 더 미친 듯이 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화장실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가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300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당뇨라고 하는데 저는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에서 30년 경력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다. 밥, 설탕, 과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다고 알려진 것들,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 중에 숨어있는 혈당 폭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급상승시키는 숨겨진 폭병 5가지와 3분 만에 혈당 떨어뜨리는 응급 대처법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을 보면 정말 의외의 것들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4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고 단 것도 끊었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올까요? 자세히 생활 패턴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김모 씨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마시던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손에 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당 관리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착각입니다.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숨겨진 당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분은 설탕,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들은 건강식품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체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병,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과일 주스,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음료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7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아요. 그럼 100% 천연과일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천연이든 인공이든 우리 몸에는 똑같은 당분이에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처럼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남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오렌지 하나를 먹으면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올라가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80에서 100까지 올라가요. 같은 오렌지인데도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주스는 포만감이 없어서 더 많이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60대 이 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씩을 3년간 마셨어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50이 나왔어요. 당뇨 직전 단계였죠.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마시던 오렌지 주스가 문제였어요. 과일 주스를 끊어보세요. 네. 과일도 안 되나요? 과일은 드시되 주스는 안 됩니다. 이 모 씨가 오렌지 주스를 끊고 한 달 후 공복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어요.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사과 한 개는 괜찮지만 사과 주스 한 컵은 사과 3개, 4개를 짜낸 거라 당분이 너무 많아요. 갈증이 나시면 물을 드시고 과일이 드시고 싶으면 직접 드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주고 당분 흡수도 늦춰줍니다. 두 번째 폭병, 현미밥입니다. 네. 현미밥도 혈당을 올려요. 현미밥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현미밥은 백미밥보다 좋긴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밥의 혈당 지수는 68, 백미밥은 73입니다. 고작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현미밥도 소용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밥은 건강하니까라며 오히려 더 많이 드세요. 이게 함정이에요. 현미밥 한 공기에도 탄수화물이 60g 들어있어요. 이건 각설탕 15개와 같아요. 40대 주부 박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까?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백미밥을 끊고 현미밥만 먹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올까요? 현미밥을 얼마나 드세요? 한 끼에 2공기 정도요. 현미밥은 몸에 좋다고 해서. 바로 이거였어요. 현미밥이라고 방심해서 양을 조절하지 않은 거죠. 현미밥 2공기면 탄수화물이 120g이에요. 각설탕 30개를 한 번에 먹는 거와 같습니다. 당연히 식후 혈당이 280까지 올라갔어요. 현미밥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 공기만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세요. 박모 씨가 현미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브로콜리, 양배추, 닭가슴살을 늘려서 먹었어요. 2주 후 식후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현미밥이냐 백미밥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예요. 현미밥도 탄수화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현미밥을 드시려면 반 공기, 많아도 3분의 2 공기를 넘지 마세요. 그리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현미밥을 나중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병 바나나입니다. 선생님, 운동 후에 바나나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어요. 칼륨도 많고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바나나가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혈당 지수가 무려 62입니다. 그럼 녹색 바나나는 어때요? 덜 달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녹색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42 정도로 낮아요. 하지만 대부분 드시는 노란 바나나, 특히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70을 넘어갑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거든요. 달콤할수록 혈당을 더 많이 올려요. 50대 직장인 최모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모 씨는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분이었어요. 운동 전후로 바나나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죠. 운동선수들도 바나나 먹잖아요. 칼륨 보충도 되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140이었죠. 선생님,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도 안 찌는데 왜 당뇨가 나왔을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바나나 2개씩 3년간 드신 거예요. 바나나 2개면 각설탕 8개를 매일 먹은 거와 같아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정도 당분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나나를 끊어보세요. 그럼 운동 후에 뭘 먹어야 하나요? 견과류나 삶은 달걀이 훨씬 좋습니다.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최모 씨가 바나나를 끊고 아몬드 15알, 삶은 달걀 1개로 바꿨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습니다. 운동 능력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과일도 시기와 양을 가려서 드셔야 해요. 바나나를 드시려면 녹색 바나나를 선택하시고 운동 직전이 아니라 운동 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네 번째 복병 떡입니다. 떡은 기름도 안 들어가고 담백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것도 정말 큰 오해예요. 떡은 쌀가루를 압축해서 만든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인절미 3개면 밥 한 공기와 같은 탄수화물이에요. 게다가 떡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떡의 혈당 지수는 8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럼 흰떡 말고 쑥떡이나 현미떡은 어때요?
색깔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쑥이나 현미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혈당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명절 때 많이 드시죠? 추석에 송편, 설날에 떡국. 70대 할머니 김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추석 연휴에 송편을 많이 드셨어요. 명절인데 이것도 못 먹으면 뭘 먹나? 하루에 송편 5-6개씩 3일간 드셨는데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병원에 오셨어요. 혈당을 재보니 무려 380이었어요. 할머니, 평소에 뭘 드셨어요? 송편 좀 먹었지. 명절인데. 송편 5개면 밥 2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이에요. 게다가 떡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명절 때도 떡은 1-2개만 드시고 반드시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세요. 떡국도 마찬가지예요. 떡 대신 버섯이나 두부를 넣어서 끓이시거나 떡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떡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혈당 폭탄이라는 걸 알고 드셔야 해요.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5번째 복병.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든 건데 왜요? 식물성 단백질도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두유를 건강음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두유 대부분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라벨을 한번 보세요. 정제수, 대두, 설탕, 액상과당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무가당 두유도 있잖아요. 무가당 두유라고 써 있어도 콩 자체에 당분이 있어요. 게다가 두유는 액체라서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두유 한 팩 200ml에는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두유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가 바로 이 경우였어요. 김모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했어요. 매일 아침 두유 한 팩씩 1년간 마셨죠. 우유는 동물성이라 안 좋다고 해서 두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두유를 끊어보세요. 네. 두유도 안 되나요? 일주일만 끊어보시고 혈당을 재보세요. 김모 씨가 두유를 끊고 일주일 후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두유 때문이었네요. 두유를 드시려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고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하루 반 팩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일 주스, 현미밥, 바나나, 떡, 두유. 이 5가지만 피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했을 때 3분 만에 떨어뜨리는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식후에 혈당을 재봤는데 252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세요. 걷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떨어져요. 10분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30에서 50 정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60대 환자분이 식후 혈당 280에서 10분 걷기 후 230으로 떨어진 걸 확인했어요. 빨리 걸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집 아니면 제자리 걸음도 좋고 바뀌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혈당이 높을 때는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어서 혈당 농도가 낮아져요. 또한 소변으로 당분이 배출되는 것도 도와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빨라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곳을 강하게 눌러주세요. 바로 합곡혈입니다.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 검지 뼈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이 합곡혈을 엄지로 3초간 강하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한의학적으로 합곡혈은 몸의 순환을 도와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 환자 중에 이 방법으로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지신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네 번째, 심호흡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더 올려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하시면 3분 만에 혈당을 30에서 50 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평생 혈당 걱정 없는 식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장벽을 코팅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줘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 환자분이 이 방법만으로 식후 혈당이 220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비법,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차서 포만감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세 번째 비법,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당분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빨리 먹으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지만 천천히 먹으면 150 정도로 억제돼요. 네 번째 비법, 식후 10분 산책을 습관화하세요.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마시고 10분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매일 10분씩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해요. 작은 습관이지만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 네 가지 비법만 지키신 분이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약물 치료 없이 식습관 개선만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30년 내분 비내과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첫 번째, 혈당이 300을 넘으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좀 어지럽긴 한데 괜찮아지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의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두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나 극심한 두통이 올 때.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이나 망막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 신호 세 번째, 심한 구토와 함께 복통이 지속될 때. 단순한 체증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신호 네 번째,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날 때. 저혈당도 고혈당만큼 위험해요.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병원에 오세요. 이런 증상들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에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진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당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5가지 숨겨진 폭병을 기억하세요. 과일 주스, 현미밥, 바나나, 떡, 두유.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혈당이 급상승했을 때는 즉시 걷기, 물 마시기, 합곡혈 지압, 심호흡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 식전 물 마시기, 천천히 씹기,
식후 산책하기를 습관화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3개월 안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약물 없이 말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당뇨 가족력이 있어도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오늘은 과일 주스를 끊고 내일은 식사 순서를 바꾸고 모레는 식후 산책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혈당 급상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한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혈당과 행복한 일상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학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